아내가 나를 떠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 옆자리에 앉는 자리는 비어 있는데 여기 있네요. 너무 추워서 곧 은퇴할 것 같아요. 대기업의 CEO라는 직함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내가 무색하게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그저 텐트 하나뿐이었다. 저는 올해 정혜준이고 50살입니다. 그때 저는 8살이었습니다. 혜준아, 계속 이러면 우울증 올 거야.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잡힐 거라고 했잖아요. 네, 제 동료 민석이가 자주 그러죠. 저는 한동안 더 활동적으로 지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집과 직장 사이만 오가는 기계와 같습니다. 나는 일상생활을 살고 있어요. 제 딸 유민이 대학에 갈 거예요. 저는 졸업 후 서울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제 아들은 군인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이걸 꼭 보고 싶네요. 요즘 중년층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여행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민석이는 꽤 인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혼자가 아닌 하루는 전단지의 제목입니다. 그 위에는 나는 너에게 선물을 준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는데 집에 돌아와 텅 빈 거실을 보니 전단지를 나눠줄 수 없다는 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마침내 나는 용기를 내어 다음 주에 전화했습니다. 예, 토요일에는 방문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행사에 등록하시겠습니까? 전화 주세요. 나는 어떤 여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궁금해하지 마세요. 투어는 오전 일정만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버스를 타고 한 곳으로 가세요. 우리는 목적지를 모른 채 함께 걸었습니다. 누가 올지 모르는 유일한 사람. 원칙적으로 서로 개인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이름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거주지도 아닙니다. 연락도 하루면 됩니다. 친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그게 다야. 토요일 아침 우리는 만남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요 등장인물들이 짝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오랜 동반자에게 그것을 주었는데 그는 지금 50대입니다. 보기 쉽다. 그녀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녀는 가벼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김지희라고 소개했고 지희라고 불러주세요.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 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창가 좌석에 앉았다. 처음엔 옆에 앉았을 때 쑥스러웠지만 김지희 씨는 자연스러웠고 대화를 나누자마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이런 행사에 참석하신 적이 있나요? 이걸 보면 걱정스러워 보이네요. 첫째는 경험입니다. 사실 저는 친구의 추천을 통해 이곳에 왔습니다. 친구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김지희는 웃으며 말했다. 봤죠. 그녀의 웃음소리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달래주었다. 얼마나 멋진지요. 버스는 도심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 있을 때 우리는 물결표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가장 친한 친구처럼 이야기해요. 창문에 그림이 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처음 만난다. 나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매우 다른 느낌이네요. 목적지는 동안입니다. 바다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에요. 버스로 가다. 우리 그룹은 레스토랑과 해변에 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지희는 바다를 보면 마치 아이 같다. 나는 거절하고 바다로 걸어나갔습니다. 파도를 봐야 할까?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세정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래 위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족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다. 우리는 서로의 일을 하고 서로의 음식을 먹고 서로의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위치 등 필요한 모든 정보가 명확하게 기록됩니다. 나는 피했지만 이상하게도 대화는 계속되었고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대화가 더 편안해졌어요. 저는 보통 그런 문제를 논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나는 김지희에게 모른다고 말했고, 나는 웃으며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광의 매력이죠. 내일 뵙겠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해변에 있을 때는 솔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산책을 한 후 근처의 생선시장에 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와 함께 소주 한 잔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 성인이 디자인한 노래방. 나는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미니버스 안에서 우리 노래의 울림과 함께 일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김지희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모두가 놀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매혹적이며 거위는 꿈을 꾼다. 나는 그녀 노래의 외로운 부분을 들었지만 언제 끝났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김지희는 모두가 박수를 치는 가운데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는 내 옆에 앉았고 그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그 칭찬은 완벽해요. 내가 어렸을 때 재미삼아 조금만 공부했을 뿐인데 우리 어깨가 자연스럽게 닿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온화함에 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향수 냄새가 나고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그녀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노래방에서 노래한 후에 느낄 수 있는 향이에요. 그 일행은 거주지로 돌아갔다. 정당. 복도에 있기는 하지만 각 사람에게 시간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지희. 이별 전 프로포즈. 토론을 계속할 수 있나요? 작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로비에 바가 있어서 바에서 술을 마셨어요. 김지희는 각자 음료 한 잔씩 주문했다. 나는 잔을 돌리며 외로워서 여기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다고 인정해야겠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집을 잃었는데 그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김지희에게 고백한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것을 살짝 잡고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온기를 느꼈다. 오늘은 정말 시원하네요. 그녀가 하는 말이 정말 좋고 그녀가 하는 말이 정말 좋아요.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와인 한 병을 마시고 나면 기분이 좀 더 편안해진다. 우리가 물을 마시는 동안 그녀에 의해 우리 사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쓰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그 순간에 주저하세요. 모텔 방은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닫고 열쇠를 받아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순간 모든 것이 더 이상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우리는 서로의 몸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결혼 반지가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내 어깨, 등, 얼굴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쓰다듬을 때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밤만 생각하세요. 기억하겠습니다. 김지희. 우리가 적어둔 모든 것을 속삭이듯 말했어요. 서로에게 전할 수 있어서 오랜만에 위로가 됐어요. 몸의 따뜻함과 살결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일상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지희는 아침이 되어서야 옷을 다 입었다.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창가에 섰다. 그녀는 뒤에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외로운 곳에서 깨어납니다. 그녀는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의 침착함은 어젯밤에 미소 지었을 때와는 달랐다. 우리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가 한 일은 결정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후 어젯밤이 정말 멋졌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기울였다. 약속한 대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게 끝이었다. 내 연락처를 묻지 마세요.
성인들에게 묻지 마세요. 김지희의 회사. 아침 식사를 같이 해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여행을 요청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나는 버스를 타기 시작했지만 돌아오는 길은 이상했다. 우리는 서울에 도착해서 어색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던 마지막 순간, 김지인이 당신 삶에서 사라진 것을 보고 당신이 정말 기뻐할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요. 그 후에 사라졌다고도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시각장애인 투어를 해본 적이 있지만 김지희 덕분에 저는 다시는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내 기억 속에 그녀는 목소리이자 미소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실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 유미가 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지만 딸이 누군가를 만났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행복이란, 당신은 누구세요? 정말 축복이에요. 아버지 말씀대로 다음 토요일에 회의를 해야겠어요. 딸이 민준이와 우리 부모님을 회의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 기뻤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꺼내서 회의 장소로 가세요. 제 아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것이 거기에 있다면 행복할 텐데요. 도착했다고 생각하니 공허함이 느껴졌다. 3층에 있는 개인실이에요. 나는 유미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식당에 갔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내 방의 문을 열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 여자의 테이블 옆에 앉았을 때 심장이 멈췄습니다. 당신과 나는 여행 중에 만났어요. 그러자 나는 그의 얼굴이 잠깐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수줍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곧 진정되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다시 받고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정 선생님, 만나 뵙게 되어 기뻤습니다. 처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마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맞이합니다. 나는 그녀의 방식대로 했습니다. 제 딸 유미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준과 김지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녀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중년 남성이 등장한다. 김민준의 부모님이 앉아있다. 박재훈 선생님과 김지혜 선생님께서 저를 김민준의 어머니, 김지인 씨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모텔에 있을 때 나는 온몸에 땀을 흘렸습니다. 동시에 내가 자는 여자도, 저의 장인어른도 그분이에요. 나는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지만 머리가 어지러웠다. 김지혜는 수줍게 웃으며 채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결혼식은 다음 달에 치러질 예정이다. 세 번째 토요일은 어때요? 모두가 박재훈 씨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만남의 장소에서 너무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서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딸에게 미소를 지으며 축하해 준 것을 김지인과도 나누었습니다. 식사의 추억이 계속 떠오르더니 마침내 김지인애가 이별의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이들이 미래에 좋은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그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나 남편을 품에 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유미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아빠한테 민준이가 잘 지내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난 괜찮아. 특히 내 엄마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당신은 아름다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하며 나 자신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날 밤 모텔에서 김지기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오늘 매우 달라 보인다. 우아한 투피스 슈트, 즉 사람의 성격과 행동. 우리 엄마는 남편과 집에 혼자 계셔요. 그날부터 결혼한 여자로서 내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일부러 준 거야? 이런 현상은 흔한가요? 당신은 다른 남자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나요? 내 마음이 묶여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짜증이 나서 소주 한 병을 꺼냈다. 나는 거실에서 천천히 술을 마셨다. 올라갈수록 내 생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 유미의 시어머니가 된다면 우리 딸의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민준의 홈스쿨링 스타일은 어떤가요? 나는 어렸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아무 이유 없이 다음 날 출근했다. 우리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김지 씨를 만난 적이 있나요? 이는 비효율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너무 커서 제가 다시 서울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는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정혜준 박사, 김지희, 시간이 있으면 잠깐 들러주세요. 당신을 방문하고 싶어요. 저는 당신과 논의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아마 유미를 통해서 내 전화번호를 알았을 것 같아요. 심장이 두근거린다. 편지에 답장이 늦었습니다. 네, 언제요? 내일 오후 3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근처에 어떤 카페가 있나요? 주소가 필요해요. 예정보다 빨리 다음날 배달해드리겠습니다. 도착 후 나는 카페 구석에 앉았다. 새벽 3시에 김지희가 카페에 들어올 때까지 나는 불안했다. 그녀는 청바지와 단순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화장을 더 많이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앉아서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훨씬 더 편안해 보였거든요. 누가 먼저 할 것인가를 두고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피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어. 나는 그날 놀랐다. 김지희는 입을 벌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놀랍게도 나도 그래요. 그녀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기 전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딸이 다시 만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으로 아무 질문 없이 여행을 떠난 것은 언제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던 부드러운 음악이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김지희의 음모는 사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작하면서 점점 좋아졌지만 그 안의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혼란스럽습니다. 김지희가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또한 우리는 법적으로는 결혼했지만 인생에서는 모든 사람이 따로 살아야 한다고 선언해야 할까요? 재홍과 시씨는 오랫동안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도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썼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 아니네요. 제가 그것을 인정했을 때 제 마음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복잡하더라도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반면에 나는 그녀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날 나는 정말로 제가 계속 추천해 주셔서 충동적으로 하게 됐어요. 나는 혜준을 한 번 만났다. 나니의 마음은 이상해요. 저는 보통 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껴요. 저는 솔직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녀도 그런 기분일까 궁금하네요. 그도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기에 나는 오랫동안 외로움을 느낀 끝에 당신을 만났다. 그날은 따뜻하고 열정적인 날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밤으로 이어진다. 그 이후로 나는 항상 혜준이를 생각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거래가 성사되니까요. 김지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나를 감동시켰다.
슬펐지만 만날 수 없어서 있기도 했지만 만남의 장소에서 혜준을 본 순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너질 줄 알았다고 말했고 나는 그 말에 거의 웃을 뻔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김지희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 너희 둘 다 좀 더 편해졌어.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아동 결혼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진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날 그랬거든요. 김지희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역력했다. 이제 끝인 줄 알았다. 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지만 그녀는 다시 물었다. 정말 부끄럽네요. 그날 이후로 혜준이는 여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를 상상해 본 적이 없니?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너무 불편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나는 가끔 그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내 고백은 특히 내가 혼자일 때 김지희는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한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끝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친인척이 됩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함께 낳고 싶어하는 부모, 지휘와 혜준은 아니다. 당신 남편은 아시다시피 그날은 무엇을 하든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하니까요. 김지희는 거절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갈 뿐이므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김지희가 카페를 나갔을 때 그의 등을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와 나눈 많은 대화가 나에게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조직적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복잡한 기분을 느꼈다. 그것은 단지 그녀의 결혼 생활과 외로움 사이의 우연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제 아내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은 힘들고 바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기회도 없고 내 첫 번째 아내도. 슬픈 것보다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더 혼란스럽다. 그날부터 나는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빠른 웨딩룸, 초대장 보내기부터 선물 구매까지. 그 과정에서 김지희를 꼭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돌보는데 매우 조심해왔습니다. 부모로서 나는 아무리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끔은 그 점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준이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숨겼어요.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빠는 계속 나에 대해 물으셨다. 어느 날 김지희는 유미가 던진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걱정하는 거야? 이건 남편 가족들 사이의 예의일 뿐인가요? 네, 웃으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그 대답은 하루 종일 지속되었습니다. 유미가 그녀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로 그 전화는 내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양가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민준이 아빠가 먹기로 선택했어요. 다시 생각해보라고 조언해 주시네요.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김지희의 남편 박재훈 씨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알게 된다면 내가 그런 짓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걱정이었습니다. 유혹적이기는 하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알았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강남구.
여기에 한국 식당이 있어요. 민준이 찾아냈습니다. 파티 당일, 나는 두려움에 떨며 레스토랑에 갔다. 우리는 올바른 곳에 왔습니다. 박재훈과 그의 아내가 도착했습니다. 김지인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는 우아했습니다. 나는 한복을 입고 그녀 옆에 앉았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남편입니다. 그는 온화한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앉으세요. 박재원 씨는 식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들어와서 자신이 대기업의 CEO라고 소개하며 매우 친근한 태도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효과가 있는 듯했습니다. 김지희의 미소가 그의 말을 생각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우리 민준아, 내가 정씨 딸을 처음 소개했을 때부터 눈빛이 달랐어. 나는 운명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박재훈, 네, 우리 유미도 그래요. 나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해요. 다행히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김지희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질문을 받으면 간단히만 대답합니다. 그녀의 수줍은 태도에 박재훈은 시 선생님의 관심을 끌었는지 물었다. 왜 그렇게 조용한 거야? 자기야? 어른들과 계속 대화하세요. 나는 김지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네, 조금만요. 나는 피곤하고 식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나는 욕실로 들어갔다. 집으로 가는 길에 복도에서 김지희를 만났다. 그녀도 욕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길어 보였거든요. 괜찮으세요? 피곤해 보이네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김지희는 입을 벌리고 심호흡을 했다. 나는 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네, 이런 곳은 단 하나뿐입니다.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안혜준에게 조용히 물었다. 정말 그럴까? 괜찮아? 가끔 그런 밤이 있죠. 그게 잘못된 결정이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고백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기 때문이다. 결정이라기보다는 우연이 더 많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지만 내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녀는 곧 그를 만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복도가 끝나기 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박재훈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계시죠. 맛있는 식사하세요. 이미 해보셨나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진지요. 나는 거기 앉아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세 사람 모두 대답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등에 차가운 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다. 이 작업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 비밀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이 비밀을 알게 될까? 내가 이걸 세상 끝날 때까지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머리가 핑핑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소주병을 꺼내야 했습니다. 김지희를 마시면서 나는 그녀의 표정,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날 밤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기억이 계속 떠오르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올바른 답은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잊고 계속 나아가세요. 이 일로 인해 아이들의 결혼 생활이 파탄났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김지희와 나는 말하자면 그날 밤의 기억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깜짝 놀랄만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결혼식에서 당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어요. 다시 만날 수 있나요? 나는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 김지희 바람은 그중 몇 안 되는. 나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김지희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조깅하는 사람 몇 명이 지나갔다. 나는 멀리서 김지희가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평소보다 편안해 보이는 가벼운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벤치에 앉은 동안 나는 김지희의 질문을 기다렸다. 그녀의 얼굴은 젊고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잘 묶여 있습니다. 아니요. 방금 도착했어요. 여기서 만나요.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별로 기대하지 않더라도 아침에는 여전히 체육관에 간다. 그녀가 집에만 있으면 지루하다고 말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의 침묵 후 김지희가 입을 열었다. 아이들의 결혼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빨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준 씨, 나는 항상 그날을 생각한다. 제 남편은 제가 그녀를 보고 들은 내용에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알려줘야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제 끝났어요. 김지희는 내가 지었지만 가끔은 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 비밀을 지키는 건 어렵죠. 우리는 그녀를 자주 볼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결혼한 후에는요. 하지만 그녀가 한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댁 식구가 되었고 크고 작은 미래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지희는 내 말을 천천히 들었다. 사실은 우연히 만난 외로운 두 사람일 뿐이에요. 서로 위로해줬죠.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그날 나는 정말로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외로워요. 나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더욱 충동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어에 나선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의 죽음은 저를 매우 슬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최초의 가장 친한 친구로 여겼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김지희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녀는 손을 내밀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손을 잡았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밤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따뜻하기는 했지만 그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그날 밤 나에게 물었니? 모두에게 말한 것을 후회하지만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김지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대답을 주었다. 솔직히 말해서 혜주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토론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단지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뿐입니다. 그것을 제시하거나 다른 아이디어로 시작하세요. 너는 내게 가까이 왔지만 혜준이는 오랫동안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저도 따뜻해요. 느낌 있거든요. 아내가 떠난 후에도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모든 사람에게 솔직하게 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재빨리 미소를 지었다. 이런 논의가 우리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게 이상하네요. 며느리 입장에서 어색했던 부분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김지희가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우리가 한 일이라고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물 위로 반짝이고 서울의 풍경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더 이상 불편함이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어요. 그것은 계속된다. 이제 그 둘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형제자매이고 앞으로 결혼할 예정이다. 저는 아침부터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내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지금 무엇을 할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빠,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유미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기뻤어요. 저희는 준비됐어요. 웨딩드레스보다 캐주얼한 옷을 선택하세요.
이는 신부 대기실에서 본식 전에 거행되는 공식적인 의식입니다. 나 드레스 갈아입을게요. 알았죠? 제 딸 유미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나는 화가 나서 웃었고 어렸을 때의 웃음을 떠올렸다. 그 어린 소녀가 이제 다른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빠, 결혼하는데 몸이 떨려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민준이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너희 둘은 괜찮을 거야. 유미의 손만 잡아. 저는 김지기 씨를 통해 우연히 그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약속한 대로 결혼식장에 가서 지난 추억을 물어보자. 손님들은 각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웨딩 대기실에 갔을 때 우연히 김지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사람이다. 한복을 입고 있으니 머리를 깔끔하게 묶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지켰다.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오늘 당신에게 꼭 맞는 이 정장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한 후 우리는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목표는 더 이상 수줍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만으로는 부모의 환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미는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내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옆으로 비켜서서 그 소년의 털을 다듬으며 지켜보았다. 내 딸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유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퍼펙트에게 물었다. 내가 말하자 유미의 눈이 붉어졌다. 울지 마세요. 메이크업이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면 딸의 손을 꼭 잡고 싶다는 생각이 목이 메었습니다. 마지막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하늘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유미와 나는 당신을 자랑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나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5분 후 신랑과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식당에 있습니다. 식당으로 가세요. 나는 김지희 바로 앞에 앉았다. 저는 박재원 선생님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김지희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그 꼬마야, 내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구나 라고 말했다. 우리의 몸짓은 우리의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결혼식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민준 씨, 나는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완장을 착용한다. 유미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내 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밝은 얼굴로 유미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젊다. 나는 그 기초에 도착하자 미소를 지었다. 나는 내 딸을 민준이의 품에 안겨주었다. 그 순간 마치 아내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에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따뜻해요. 그 당시에는 두 아이의 행복한 얼굴을 보세요. 저는 인생이 매우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없어요. 2년 전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그 여인이 지금의 제 처제인데 그날의 추억이 그것은 과거에 묻혀야 합니다. 시간이 다 되면 우리는 현실로 돌아온다. 그 여행에서 김지희 씨를 다시 만났어요. 저는 다양한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러면 복도에 우리 둘만 잠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정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정말로 우리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결혼식이에요. 또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엄청난. 잠시 동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회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나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그날의 추억, 그 모든 것의 진짜 느낌.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던 거 맞죠? 이제 우리는 친인척이 됐어요, 김지희. 내 말에 후회 없는 미소가 지어졌다.
새로운 시작만 있을 뿐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오직 차분한 마음만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정씨의 매제가 될 것입니다. 비슷하다. 김 선생님, 우리는 서로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피곤하면 머리를 숙이세요. 그 순간 나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말도 들었는데요. 그것은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피곤해서 이틀 동안 늘렸어요. 가족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김지기의 남편 박재원 씨의 말에 따르면 두 가족의 행복한 만남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잔을 만지고 들어올렸다. 단편 영화에서는 김지희와 재잔도 충돌한다. 우리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그 눈은 수줍음이나 무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단지 아이를 갖는 것의 시작이 아니라 유명한 부모가 된다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정은 리셉션 이후에 완료됩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세요.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다. 이제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더운 밤이었고 내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최고의 엔딩이기도 했습니다. 운명은 때때로 그에게 장난을 치는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 가족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관계를 환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게 인생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아이러니한 일인가 싶었는데 김지희 씨와 함께 알게 된 건 어쩌면 그 만남이 나에게 필요할지도 몰라. 제 아내에 따르면 그것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떠나야 한다는 슬픔을 피하세요. 그것은 나에게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이 내가 딸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요. 나는 그것을 보냈지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이 모든 일은 그날 밤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것은 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 많은 감동적인 사연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귀하의 힘에 감사드립니다.